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리포팅의 논리적 구조와 설득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종종 보고서를 톡백이 아니라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득력 있는 보고서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질문에 정확히 반응하는 대화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도입부, 결론부, 그리고 본론부를 관통하는 논리적인 대화 모델을 여러분께 제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의 보고서는 오리무중이 되는 걸까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한 일을 나열하는 순간 보고서의 스토리라인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흔히 나 홀로 보고서는 나의 노력과 방대한 검토 과정을 나열하는 데 집중하며 작성자 본인의 의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지금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데 우리의 결론은 다양한 검토를 했다는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 상대방 중심의 보고서는 상대방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성공의 기준과 이익에 초점을 맞추며 구체적인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대방의 질문에 정확히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서의 본질은 사실 질문과 대답의 2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고서 쓰기는 작성자가 상대방의 질문에 2번 대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도입부에서는 상대방의 초기 질문을 명확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결론부에서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첫 번째 답변을 제시합니다. 이 답변은 다시 상대방에게 왜, 어떻게와 같은 새로운 질문을 유발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본론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방법론으로 두 번째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죠. 도입부를 잘 작성하면 자연스럽게 결론으로 이어지고 결론은 다시 본론을 이끌어내는 유기적인 연결 구조를 가집니다. 결론부는 단순히 요약이 아니라 첫 번째 대답입니다. 비즈니스 보고서의 결론은 도입부에서 확인했던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입부에서 시장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면 단순하게 시장 상황 분석 결과라고 답하는 것은 좋은 답변이 아닙니다. 수정은 시기상조이다와 같이 명확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컨셉으로 신상품이 출시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다양한 컨셉 검토 보고라고 대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활 공간의 이동이다와 같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질문과 대답이 1대1로 매칭되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보고서의 설득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결론을 완성하는 세 가지 원칙은 명확성, 설득력 그리고 간결성입니다. 첫째, 명확하게는 도입부의 질문과 결론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설득력 있게는 본론의 논리적 전개가 이 결론을 제대로 뒷받침하는지 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는 듣는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핵심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으며 간결하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은 명확하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결론부에서 본론의 전체적인 요약을 제시하는 이규제큐티브 썸머리가 중요합니다. 최근 한 장 보고서 트렌드 역시 바로 이 이규제큐티브 썸머리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즉 주장이 담긴 결론과 핵심 근거를 압축한 이규제큐티브 썸머리가 합쳐질 때 진정한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간결성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로 마법의 숫자 7의 법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지 밀러 교수는 1956년에 인간의 뇌가 단기 기억 용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최대 7개 플러스 마이너스 2, 즉 5개에서 9개 사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내용이라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지지하는 요약 항목은 3개에서 7개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이 7일이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응계 7개, 무지개 색깔 7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처럼 7이라는 숫자는 우리 주변에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조직화하는 데 많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7보다 더 강력한 숫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3입니다. 세 가지 정보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가장 쉽게 받아들이고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경쟁은 금, 은, 동으로, 사회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어지든 말이죠. 3은 최소한의 설득력이자 강력한 기억의 숫자입니다. 고객을 설득하는 101가지 원칙보다는 3가지 아이디어, 3가지 단계, 3가지 이유가 훨씬 더 마음의 문을 여는데 효과적입니다. 간결하게 3가지로 압축된 정보는 더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대한 기업들은 3으로 소통합니다. SK그룹은 인간 위주의 경영, 합리적인 경영, 현실을 인식한 경영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내세웁니다. 삼성은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 추구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죠. 포드 역시 경제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며 리츠 칼튼은 포근하고 진심 어린 환영, 고객의 요구에 대한 예측과 순종, 그리고 친절한 작별 인사를 통해 고객 경험을 정의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메시지는 간결하게 세 가지로 요약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부 구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본론부에서 설득력을 잃는 주된 이유는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기 때문입니다. 일의 결과물을 나열하는 것은 보고가 아니라 그저 기록에 불과합니다. 본론부는 결론이 촉발시킨 두 번째 질문, 즉, 왜, 어떻게, 무엇을이라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론에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시했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본론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결론과 본론은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통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론은 도입부 질문에 대한 답변이며 이 결론은 왜, 어떻게, 무엇을과 같은 새로운 질문들을 촉발시킵니다. 본론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1, 증거 2, 증거 3 등을 제시하며 답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주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질문의 깊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본론의 핵심 메시지들이 결론을 논리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고서의 대답 기준은 바로 상대방의 이해도입니다. 메시지의 효과는 읽는 사람이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메시지의 논리가 상대방의 기본적인 믿음과 관점에 부합할 때 설득력은 극대화됩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궁금해하는가가 본론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상대방의 이해도가 낮을 때는 더 많은 배경 설명과 맥락이 필요하고 이해도가 높을 때는 더 직접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보고서를 점검해 봅시다. 첫째, 명확한가? 도입부의 질문에 대해 OX나 구체적인 방향으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둘째, 설득력 있는가? 본론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이규제큐티브 썸머리를 먼저 제시했습니까? 셋째, 간략한가? 핵심 요약이 3가지, 최대 7가지로 정리되어 기억하기 쉽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보고서는 작성자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의사결정권자와의 중요한 대화입니다. 이 원칙들을 통해 여러분의 보고서가 더욱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